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봉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라봉님이 하는 연애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행복한 혹은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저는 연애 얘기를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조금 약간 주저했던 게, 연애에 대해서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애라는 거.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거,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굉장히 공감하실 수도 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객관적인 딱 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연애는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혹은 불행한 연애는 이런 것 같아 하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연애를 물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좀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행복한 연애도 있고, 세상에는 불행한 연애도 있고, 정말 안정적인 연애가 있는가 하면 항상 불안한 연애가 있고,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연애가 있는가 하면 정말 평안하고 평화로운 연애가 있고,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그 연애의 성격도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연애를 하면서 불행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거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누군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어떤 분들께는 조금, 이 연애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혹은, 나 되게, 이 사람 되게 잘 만나서 잘 연애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없거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은 내가 지금 좀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되게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을 그 당시에는 몰라요, 사실. 저도 그랬고. 왜냐면 그 상황 안에 어떤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자신은 모르더라고요, 항상. 근데 시간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중에 그 연애를 되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정말 불행한 연애였지. 그 연애는 굉장히 행복한 연애였지. 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항상 제3자가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죠. 그 당시엔. 일단은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저의 지난 연애들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때 되게 불행한 연애를 했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연애를 했구나. 혹은, 나 되게 행복한 연애를 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먼저 첫 번째, 너무 쉬운 방법인데요. 이거는 누군가가, 누가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보겠죠. 요즘 연애 뭐 잘 돼? 잘 만나고 있어?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바로 나오는 저의 표정.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뭔가 연애가 잘 안 풀린다. 혹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연애를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친구가 물어봤을 때 항상 표정이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항상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저의 반응을 보고. 근데 정작 저는 모르죠. 그 어떤 거냐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연애 어때? 응, 잘 만나고 있어?
그랬을 때 연애? 음, 아니 근데 잘 만나고 있지. 근데 이런 거. 여기서 일단 근데가 나왔다. 근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면 제 친구들이나 저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로 캐치를 해요. 아, 연애가 잘 별로구나. 별로 행복하지 않은 연애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정작 그때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좀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연애에서 뭔가 고민이 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뭔가가 있다. 그거는 연애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반대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표정부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연애 잘하고 있어? 이러면 일단은 연애가 행복하면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질문이 나오면 막 속사포처럼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너무 좋잖아.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잖아. 그 사람이 이런 일 있었잖아.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그 연장선상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서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되게 좋아. 사람은 좋은데 근데 좀 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만. 그만. 그만하자. 옳지.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좀 나온다. 그거는 이미 연애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그 본인은 모르죠. 왜냐면, 난 이 사람이 좋아요. 아직 좋아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곧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난 행복한 연애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적인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본인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들, 그냥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땐 당연히 그 사람 어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장점들만 막 늘어나요. 그 사람은 진짜 이래서 너무 좋고 막 성격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막 너무 나랑 잘 맞고 내가 바라던 거 다 가지고 있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연애 초기라고 해서 다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애 초기라고 해서 다들 막 그 사람에 대한 장점만 바라보고 연애가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그건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어떤 연애의 성향이든 연애하는 방식이든 사랑을 하는 방식이든 뭐 어떤 면에서건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연애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연애 기간이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장점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좋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하다면. 근데 일단은 부정적인 말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육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맞지 않는다는 걸. 근데 부정하고 있죠. 머리가 부정하고 있어. 왜냐면 난 이 사람이랑 잘 만나고 싶거든요, 머리로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머리를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느낌을 더, 믿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어땠냐면 불행한 연애를 할 때는요,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볼 때 되게 침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애 혹은 다른 사람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혹은 드라마, 뭐 연애물, 로맨스물을 본다거나 로맨스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사랑 관련된 무언가를 접했을 때 나의 반응. 그걸 보고서 되게 부럽다. 뭐야, 지금 나는 연애 개딱지 같은 개 그지같이 하고 있는데 나도 저런 연애 하고 싶은데 현실은 왜 이러지? 저는 항상 좀 제가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다른 연애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른 친구들은 막 남자친구가 연락도 되게 이렇게 자주 해주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어? 그리고 막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다른 연애를 접할 때 자꾸 불만이 생각난다. 그런 게 저의 증상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다른 사람들이 막 나보다 더 깨를 볶고 막 아주 사랑을 하고 지지고 볶고 해도요.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저는 원래 연락에 좀 많이 연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연락을 좀 늦게 한다거나 연락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연애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관계라면 연락이 안 되더라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커플들이 막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막 애정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아지더라고요. 설사 지금 그 사람과 내가 그다지 뭐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연락을 안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별로 그런 거에 서운하다거나 그런 거에 불만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나랑 잘 맞는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모든 뭐 연락이라든지 뭐 애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연애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음, 그게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본인의 심리 상태, 자신의 심리 상태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연애가 나의 마음 상태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랑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심리나 저의 마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애나 사랑의 일희일비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 상태에 직접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연애를 했을 때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저에 대해서도 불안해졌어요. 그때는. 불안해서 내 미래도 항상 불안하고 막 뭐든지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뭐라도 하려고 하고 막 억지로 나를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정된 연애를 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에도 차이가 있죠. 자존감이라는 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존감은 일단은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는 어땠냐면 나라는 사람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상하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정말 사소한 것도. 나는 왜 이렇게 깔끔하지도 못하고 맨날 치칠 맞고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쪼잔하고 왜 소심해 터졌고 생각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해하지? 일단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되게 많이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되게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존재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항상 고쳐야 될 사람, 나는 항상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연애를 별개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떼어놓고서라도 내가 막 긍정적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랑을 하게 되면 보통은요, 눈에 렌즈가 씌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뭐 사소한 하나하나 다 재밌어. 정말 세상이 사는 게 이렇게 꿀잼이었나. 내 인생이 이렇게 꿀잼이었나. 뭐 이런 순간들이 오는데요. 반대로 나를 갉아먹는 연애 같은 경우는, 만사가 부정적이 돼요. 세상이 다 이제 암흑으로 덮인 것 같고, 구름으로 덮인 것 같고, 세상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왜 살아있는가? 뭘 위해 사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요. 100%는 아니겠지만, 연애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내 연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행한 연애를 했을 때는 어땠냐면, 그 사람한테 보이는 내 모습은요, 항상 단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진짜 최대치로 예쁘게 하고 나가도 그 사람 눈에는, 이런 단점을 보이면 어떡하지? 내 머릿결이 이렇게 빗자루라서 어떡하지? 뭐 이런, 내 손가락에 털 있는 거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내 방을 보면은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더러운 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금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내 모습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어떤 장점만 찾아주고, 너는 이런 게 장점이야. 넌 이런 게 너무 좋아. 넌 이런 게 너무 예뻐. 넌 이런 게 너무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사람한테서는 나는, 나한테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게 저 사람한테는 되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행동이 저 사람한테는 예뻐 보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나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정말 좋게 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장점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단점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100%의 확률로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서 단점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말은 하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야, 너는 이런 게 단점이야.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걸 되게 캐치를 잘 해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머리로는 계속 믿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고 나의 좋은 점만 볼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해버려요. 내가 느끼는 감각들, 그런 걸 다 부정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각들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인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마다 다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누군가가 나와 너무 친밀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밀어내려는 그런 방어 기제도 있고, 그리고 약간 분리불안처럼 상대방이 나랑 멀어지려고 할 때 되게 불안해한다.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되게 불안해진다. 아니면 되게 누군가를 좋아하면 좀 집착하게 된다. 혹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무관심해진다. 무관심한 척 하려고
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어 기제를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런 방어 기제가 유난히 더 도드라지는 상태가 있어요. 유난히 더 강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애 유형 중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애착 유형이라고 하죠. 뭐였지? 불안형, 안정형, 회피형. 저는 불안형과 회피형을 둘 다 가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회피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불안형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지는 했거든요. 근데 불안형과 회피형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연애했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불행한 연애를 했을 때는 그런 게 더 강해진 거예요. 저의 그런 방어기제의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방어기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내면의 단점들이잖아요. 단점들, 그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늘. 내가 가진 그늘들. 그 그늘들이 더 강화돼서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더 불안하게 되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조금 부정적인 기미가 담긴 말만 하면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정말 하늘 위로 솟았다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방어 기제가 더 강화가 됐던 거죠.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 불안함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이만큼 사랑해서 이런 건가 보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자꾸 신뢰를 못하고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하고 그런 게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과 나 맞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빠지게 되는 게 그런 심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온한 연애를 했을 땐 마음이 너무 평온해요. 그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있잖아요.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는데 옆에 상대방이 있으면 이 심장 빨리 뛰는 게 사랑에 빠져서라고 착각을 해서 그 사람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랑 비슷한 게 아닌가. 누군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자꾸 심장이 빨리 뛰고 내가 기분이 자꾸 업다운이 돼.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 좋은 연애는 정말 평탄한 연애, 평온한 연애,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 되는 연애가 정말 행복한 연애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육감. 사람에게는 다 육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감. 저는 본인의 육감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에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른 사람은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별거 아닌 걸로 너무 서운해하나?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기준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서운해하지 않는 일이라 해도 내가 서운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쵸? 내가 조금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괜히 불안해. 내가 이상한가? 나 연애할 때 내가 연애를 잘 못하나? 내가 불안한 건 맞아요. 그 사람이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겠죠. 내가 자꾸 막 의심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돼.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마음이 병이 있나,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랑은 그런 불안한 연애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랑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육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연애가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장 그 사람이랑 뭐 내가 육감이 조금 이 사람이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그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육감적으로 느꼈어. 이 사람이랑 안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불행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날까요? 아니, 더 오래 가요. 그 후유증은 더 오래 가요. 저는 그래서 해볼 때까지 다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해볼 때까지 다 해봤어요. 정말 즐기고 즐기게 해볼 때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미련까지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본인의 감정을 다 써버려야지 그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되게 불행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꼭 아셨으면 하는 건 모든 연애가 갈등이 있다거나 싸울 일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항상 연애에는 성격이 다 달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연애의 성격은 다 달라져요.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저의 과거의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 그 사람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한 연애 할 수 있어. 라고 과거의 저한테 말하고 싶어. 물론 해볼 때까지 다 해봐서 후회도 없고요. 미련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고 삭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어쨌든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건 다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힘들 필요가 있을까? 행복하기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너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아니야. 너의 인생엔 앞으로도 더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 더 멋지고 더 좋은 사람들. 너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가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엔 아직 많아. 인생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설사 너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 네가 연애나 사랑에서 그 즐거움을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연애나 사랑 말고도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인생에 연애가 없으면,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 너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아니야. 연애와 사랑 말고 세상에 재밌는 거, 행복한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너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를 포함해서. 연애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연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